안녕하세요.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의 저자 토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 구매자분들에게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드로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레이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전자책 2권 실습편에서 가장 처음에 다루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웹툰이든 이모티콘이든 일러스트든 어떤 분야든 레이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장의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 장의 레이어만 이용해서도 이모티콘을 만들고 제안하고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모티콘을 만들고 관리하고 수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를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레이어란 무엇일까요? 레이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레이어는 한 장의 투명한 필름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 이렇게 각 레이어는 각각의 투명한 필름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보여지는 캐릭터도 세 장의 레이어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투명한 필름지 레이어에는 모자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의 투명한 필름지 레이어에는 얼굴을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장의 투명한 필름지 레이어에는 바디 부분을 그려서 요 세 장의 투명한 필름지 세 장의 레이어를 포개서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레이어를 포개는 순서에 따라서 보이게 되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그렸을 때는 가장 밑에 바디 레이어, 중간에 얼굴 레이어, 그리고 제일 위에 모자 레이어를 포개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필름지를 세 장으로 포개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이 위에서 항공뷰처럼 요 위에서 보이게 되는 거겠죠. 우리의 눈이 여기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먼저 보이게 되고 그 밑으로 두 번째 레이어,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는 가장 위와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이렇게 투명한 필름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프로크리에이트 등등 여러 가지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투명한 레이어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 가장 밑에 배경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배경 레이어는 무엇이냐면요. 이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로서 보통은 흰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밑에 하얀색 A4 용지 하나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배경 레이어가 붉은색이다 라고 하면은 붉은색 A4 용지가 하나 깔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이 필름지는 이렇게 투명한 레이어가 아니고 채색이 모두 돼 있는 바탕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는 필름지, 각각의 투명한 필름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이어의 개념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투명한 레이어 1 이라는 레이어 하나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용지 레이어, 이 용지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용지 레이어의 이름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비지가 될 수도 있고 바탕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용지 지금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흰색 용지가 가장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한 장의 투명한 필름지가 하나 지금 올라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용지 색상을 변경하게 되면은 뭐 파란색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파란색 색종이가 가장 밑에 깔려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다른 색으로 뭐 핑크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핑크색의 색종이
색종이가 가장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흰색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요.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장 밑에 흰색 용지가 하나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위에 투명한 필름지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용지에다가 레이어 없이 용지에다 바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얀색 A4 용지 또는 하얀색 색종이 위에다가 매직으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겠죠. 검정색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그림은 잘 그려지겠죠. 하지만 이 A4 용지에 그려진 그림을 지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번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이 지우개로 이 그림을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자, 내가 그렸던 그림과 용지의 배경 색상이 함께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흰색 용지로 색을 채워서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위에 투명한 필름지 위에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지우고 싶을 때 투명한 필름지를 살짝 치워버리면은 밑에 흰색 용지만 남게 돼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로 1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에 숫자 1이라고 적었습니다. 레이어 1에 숫자 1이라고 적었고 현재 레이어 옆에 썸네일에 내가 쓴 숫자가 미리 보기처럼 아주 작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색 용지 위에 투명한 필름지를 올리고 그 투명한 필름지에다가 지금 매직으로 숫자 1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필름지를 살짝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눈을 꺼주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되죠. 자, 이 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이 눈을 껐을 때 이 레이어가 실질적으로 삭제가 된 건 아닙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눈을 끈다라는 것은 이 하얀색 용지 위에 올라가 있는 투명한 필름지를 살짝 용지에서 걷어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필름지를 용지 위에 올려주면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 쓴 1번이라는 숫자가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레이어 2번, 레이어 1번 위에 투명한 필름지 1번 투명한 필름지 위에 2번 투명한 필름지를 덧댄 거예요. 이 2번 투명한 필름지도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1번 투명한 필름지 위에 덧대어도 크게 티가 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투명한 필름지 위에는 파란색으로 숫자 2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2를 적었어요. 같은 용지에 적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레이어 1에는 1번만 레이어 2에는 2번 숫자가 따로따로 적혀있는 형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2번 제일 위쪽에 있는 필름지 레이어 2번 필름지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움직이면은 이렇게 레이어 2번만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필름지를 움직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필름지에는 2번이라는 파란색 숫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쪽으로 겹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1번과 겹치게 되면은 레이어가 1번 레이어보다 2번 레이어가 더 위쪽에 위치해 있고 우리의 시선은 항공뷰처럼 가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 2가 온전히 다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레이어 1은 레이어 2번의 숫자 2에 가려져서 그 뒤로 겹쳐서 보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레이어 3번 또 다른 세 번째 투명한 필름지를 폭에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레이어 3번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3이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1, 2번 글씨 바로 위에다가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이라고 적어 보았더니 레이어 3이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하고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 2와 레이어 1에 있는 숫자 1번과 2번이 숫자 3에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예상이 되시겠죠?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 3번을 가장 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밑에 레이어 1번 가장 밑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숫자 3이 가장 밑에 끼워졌기 때문에 가장 밑에 레이어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숫자 3이 숫자 1과 2에 가려져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숫자 3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서 레이어 2번, 숫자 2가 그려진 레이어 2번은 가장 위쪽에 자동적으로 가장 위쪽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숫자 2번이 가장 위쪽에서 잘 보이게 온전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이어를 왜 이렇게 귀찮게 분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의문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선 레이어를 다시 한 장만 남겼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하얀색 용지 위에 지금 필름지가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필름지 하나에다가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부터, 자, 얼굴부터 얼굴 표정까지, 그리고 바디 부분까지 이렇게 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현재 한 장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치웠다가 다시 위치시켰다가 하게 되면은 이 전체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움직임을 이렇게 이동을 해도 전체가 같이 한 장에 다 그렸기 때문에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그린 레이어 한 장에 채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면은 간단하게 멈춰있는 이모티콘 하나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 한 장에 채색까지 했기 때문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죠? 모두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정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현재 웃는 모습인데 우리가 우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하죠.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면 됩니다.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은 한 장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채색과 얼굴도 다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자, 이렇게 우는 모습을 그려주고 다시 여기다가 채색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표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동일하게 뭐 지우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또 동일하게 여기다 이번에는 뭐 놀란 표정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신체의 일부분을 지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지웠다. 이렇게 팔을 지웠다. 그러면은 이 팔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그려야 됩니다. 다시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팔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을 바꾼다, 이렇게 지워졌다 하면은 모든 그림이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한 장에 그렸기 때문에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그림은 전에 있던 라인과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줘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얼굴도 변경해 줄 수 있고 지워진 부분도 다시 그리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동일한 그림을 제가 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 여기에는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는 얼굴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필름지를 하나 더 위에 더 만들었습니다. 레이어 3번에는 이렇게 표정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정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자, 이 제일 위에 있는 표정 레이어, 페이스 레이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헤드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스 레이어를 투명한 필름지를 하나 걷어내고 헤드만 남긴 상태에서 헤드에다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머리 부분만 그려진 투명한 필름지가 한 장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자, 이렇게 얼굴을 그린 투명한 필름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필름지를 빼고 위에 있는 필름지에다가 채색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색을 해주고 입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주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2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동일한 그림이지만은 관리가 아주 쉬워지고 수정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헤드는 그대로 두고 제일 위에 있는 투명한 레이어인 페이스 레이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얼굴 레이어에 전혀 손상이 없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레이어에서 입 모양만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만 지우면 깔끔하게 입만 지워진 후에 이렇게 다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표정을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표정만 지워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은 간단하게 색다른 표정으로 완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가 좀 영리하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는 헤드 레이어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이어는 페이스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를 꺼주고 새로운 페이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준 다음에 페이스 2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새로운 표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제일 밑에 헤드 레이어 위에 페이스 1, 페이스 2 두 장의 투명한 필름지를 올려서 각각의 투명한 필름지에는 각기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표정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정을 이렇게 껐다 킬 수도 있고, 두 번째 표정을 껐다 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을 비교해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레이어를 더 나눌 수도 있겠죠. 어떻게 더 나눌 수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아까 그렸던 몸을 그려봅시다. 몸을 그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몸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몸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몸이 이 얼굴 레이어를 지나쳐서 가리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바디 레이어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겹쳐진 부분을 안 보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디 레이어를 이 얼굴 레이어 밑으로 내려주면은 얼굴 레이어가 바디 레이어를 가리게 돼서 이 겹쳐진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디 레이어를 어디로? 헤드, 얼굴 레이어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헤드 레이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려지고 어떤 부분이 가려지지 않는지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장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바디 레이어를 하나 더 나눠줄 거예요. 얼굴 레이어는 얼굴 레이어의 라인과 채색을 함께 해줬잖아요. 여기서 더 레이어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이 바디 레이어와 채색 레이어를 또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채색 레이어가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바디 레이어 밑으로 들어가야지 라인이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디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투명한 필름지인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이 컬러 레이어에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자, 위에 있는 라인 레이어를 치워버리면은 이렇게 밑에 컬러 레이어는 색상만 칠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인을 덮어주면은 이렇게 바디 부분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바디 라인을 그럼 채색 레이어 밑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자, 컬러 레이어가 이 라인 레이어보다 위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라인 레이어보다 컬러 레이어가 라인 레이어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두리 라인보다 색칠해진 컬러가 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컬러를 다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다듬을수록 이 라인 위에 색칠이 되기 때문에 내가 깔끔하게 색칠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라인 굵기가 다 달라지게 됐죠. 여기는 두껍고 이쪽은 얇아지게 되고. 하지만 이거를 라인 밑으로 내린다면 어차피 두꺼운 일정한 두께의 라인이 채색 레이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채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요렇게 테두리를 조금 더 채색한다라고 해도 요 라인 레이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깔끔하게 검정색 라인 레이어에 가려지게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레이어는 무조건 그 해당 채색 레이어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바디 부분을 약간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컬러 레이어만 선택을 하고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은 남겨두고 컬러만 이렇게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반대로 라인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게 되면 컬러는 그대로 놔둔 채 라인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단점이 아까처럼 손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디 라인 레이어를 선택하신 뒤 이렇게 손 부분만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자, 얼굴 부분은 전혀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대충 이렇게 지워도 깔끔하게 팔 부분만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팔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좀 가려줘도 깔끔하게 얼굴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우기와 그리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지울 때도 만약에 이 라인과 합쳐져 있었다면 자, 이렇게 합쳐져 있었다 라고 하면 현재 레이어 한 장에 그린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레이어 한 장에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지우고 싶다, 색상만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우개로 지우되 아주 세밀하게 내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리 세밀하게 지워도 이렇게 라인 겉으로 채색이 남게 되고 이 채색이 남지 않으려고 지우게 되면은 자, 선이 미묘하게 얇아지면서 같이 지워지면서 깔끔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깔끔하게 지운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겠죠. 매번 이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은 레이어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삐져나온 팔 부분에 삐져나온 채색을 지우려고 할 때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바디의 채색 레이어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워도 그 위에 라인 레이어가 덮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우고 깔끔하게 채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굴 부분을 약간 기울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얼굴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였다, 기울이고 이동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만 효율적으로 금방금방 이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다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기울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디 부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얼굴 부분만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얼굴을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렸으니까 이 부분만 오려줘야 돼요. 오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도를 향해서 오려줘야 되는데 요 정확한 검정색 라인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이동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만약 이렇게 이동했다 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동을 해서 지워진 부분들은 다시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또 다시 항상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분리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다시 그려주고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주고 다시 지우고 그리고 지운 부분도 이렇게 깔끔해지지 않고 요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분리하시는 게 작업 속도에 아주 도움이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레이어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디 컬러 레이어 부분에 체크 무늬를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체크 무늬를 우리가 그린다. 이렇게 체크 무늬를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채색된 부분에 같이 그리게 되었죠. 한 부분에 여기서 만약에 체크 무늬를 내가 지우고 싶다. 체크 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꽃 무늬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레이어를 하나에다가 다 그렸기 때문에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다 지우고 다시 다 지우고 지우든지 지워서 다시 여기다가 채색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꽃을 그려줘야 됩니다. 번거롭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바디 부분, 채색된 바디 컬러 레이어를 또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다 체크 무늬를 그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또 따로 관리하고 싶어. 그래서 이 컬러 레이어 위에다가 데코 레이어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디 색상 위에다가 또 투명한 필름지를 한 장 더 올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 무늬를 그렸다 라고 할 때는 현재 이 데코에는 요 체크 무늬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체크 무늬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빼버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바디 색상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이렇게 체크 무늬만 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거를 빼버리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꽃무늬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 꽃무늬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꽃무늬 레이어를 보였다 안 보였다, 체크 레이어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채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특히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자, 왜 그렇게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지 한번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표정만 24개 다 다른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레이어들은 그냥 두고 이 가장 위에 있는 표정 레이어만 1번, 2번 그리고 또 만들어서 3번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주면 돼. 1번, 2번, 3번. 그럼 각각의 표정 레이어만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은 매번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아까처럼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매번 표정을 새로 만들어줄 때마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색칠하고 또 지우고 다시 그리고 색칠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주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굴은 항상 이걸 사용하고 몸만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몸만 바꿔서 그려주면 돼요. 자, 요 바디 레이어와 컬러 레이어를 이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여기 하나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포즈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서 자, 이렇게 점프하는 포즈를 그리고 자, 세 번째 또 다른 포즈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렇게 포즈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즈를 더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는 포즈를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즈가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만약에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에 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바디 부분과 얼굴까지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빠르게 그리고 한번 그린 얼굴이나 바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요소들을 계속해서 써먹기 위해서 레이어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시면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필름지를 쌓아 올리는 거다.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의 그림을 그린 뒤에 이렇게 포개지는 형태다. 그리고 가장 위에 올라간 레이어가 가장 앞쪽에 보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레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레이어를 내가 몇 개까지 나눠야 되냐? 도대체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까라는 기준이 조금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내가 따로 나누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젠가는 움직여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캐릭터를 그렸는데 한 손을 들고 안녕 하는 모습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과 바디 부분을 그리고 한쪽 손을 다른
레이어에 별도의 레이어에 그려서 제작하시는 게 추후에 애니메이션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부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라도 수정을 할 것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바디 색상이라든지 내가 바디에 넥타이를 그려준다 이렇게 그려줬는데 나중에 이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한 레이어 그리게 되면은 바디 부분이랑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레이어를 따로 운영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따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 넥타이만 지우고 나중에 이 부분을 나비 넥타이로 변경하는데 아주 용이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부분, 옷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반바지로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레이어로 구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레이어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구분이 안 되시고 레이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감이 전혀 잡히시지 않으시다면은 앞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때 또는 이모티콘이 아니더라도 디지털로 그리는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그리더라도 무조건 이 레이어의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트든 메디방이든 포토크리에이트든 클립스튜디오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기본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개념은 꼭 이모티콘뿐만 아니고 내가 컴퓨터로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필수적인 레이어의 이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어에 대한 강좌는 끝이 났고요. 본 강의는 AI로 제작하는 이모티콘 전자책 실습편에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전자책을 구매해 주신 구매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멈춰있는 이모티콘과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등등 각각의 툴을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